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그 명칭도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요? 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외안보정보원법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제 국정원 개혁 TF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건데 예. 골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겠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예, 대외안보정보원. 그리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겠다. 법에 아예 그냥 그렇게. 네. 예. 지금 사실 그런 국들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예. 지금도 이미 이제 2개의 국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 국정원의 이제 내부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 바뀌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또 거거든요. 만들 수도 있는 예. 거죠. 요즘 그 추명호 전 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렇게 뭐 가깝고 사람 사찰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 예. 이분이 국익정보국장이었어요. 맞아요. 이 국익정보라는 게 아주 포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법 감청 금지 조항. 불법 감청은 원래 불법이니까 감청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처벌 조항 같은 게 약한데 이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내부 조직에서 훨씬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시키더라도 밑에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그렇죠. 예. 그다음 제일 크고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건가? 그렇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예, 예. 수사권이 아니라 정보 수집권만 가지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CIA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이에요. 정보 예. 수집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FBI나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해서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 수집만 하고 예.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구체화해 놨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국익정보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국내 보안으로 다 갖다 붙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관련된 정보만 수집한다. 그럼 국내 보안 정보란 용어는 빠진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국외 및 북한 정보 쪽에서도 지금 국가보안법 사항 중에 찬양 고무죄하고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정보 소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네네. 찬양 고무죄라는 게 뭐 단순하게 이제 뭐 나는 김정은이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군사기밀보호법, 국법법상의 북한 연계 안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추가된 거고요. 네. 국내 기능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외 정보원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국내 기능 완전히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문제는 항상 국내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아까 간첩 이야기도 나왔지만 난파돼 가지고 뭐 우리 국민을 접촉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국내인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건 해야죠, 또. 그렇죠. 아까 국가보안법상에서 찬양 고무죄만 안 하는 거니까요. 예.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대공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국정원 법에 의하더라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요. 어디로 보내겠다는 건지가 아직. 맞습니다. 이게 경찰개혁, 검찰개혁,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네. 국정원이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걸 넘겨받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그걸 다 하니까 예. 검경은 그걸 좀 뒤처리하는 식
이었었거든요. 네, 네. 실질적 수사 기능은 이제 약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없애느냐. 정보 수집하고 수사권 기능 같이 붙여놓으니까 과거에 뭐 간첩 조작 사건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과거 독재 시대 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이죠. 예, 이건 뭐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뭐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도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보면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분리가 되고 좀 복잡해요. 예.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 조직 개편이 돼야지 이걸 받아가는 데가 아무튼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간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럼 이 조직 재편도 되겠죠. 지금 국정원의 직원들 중에 일부들이 뭐 경찰로 이제 이관되거나 예. 신분 이전을 하는 이제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1000명 단위의 사람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 개혁안이나 국정원 개혁 관련 법 중에서는 가장 좀 센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